75번 임차인이 비용 지출했잖아요. 그러면 이 임차인 절대 몇 조 건드리면 안 되고 203조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에 있는 점유권에서 나오는 무슨 청구권? 이 203조 비용 상한 청구권은 점유자가 있고 제목이 회복자 있잖아요. 그러면 회복자 이 사람 본권이 없지. 회복자가 점유를 뭐예요? 내놔 반환을 요구할 때 쓰는 얘기죠. 그러니까 필요비도 언제가 아니고 즉시가 아니고 반환이고 유익비도 즉시가 아니고 반환이죠. 근데 채권법의 임대차에서 무슨 대차에서 이건 계약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했으면 임차인은 이건 관계없는 거고 몇 조? 그 임차인의 비용 상한 청구권 가지고 쓰잖아. 여기는 필요비는 언제 쓰고? 즉시고 유익비는 계약이 종료 후고 목적물을 만약에 뭐 했으면 반환했으면 6개월 이내. 몇 개월? 청구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관계가 아니고 이건 회복자가 야 내 거니까 내놓으라고 요구할 때 쓰는 점유자 뭐 비용 들어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쓰는 조문이 203조 점유자 비용 상한 청구권이고 이건 무슨 관계 한 거니까. 그러니까 75번에서 아까 2번 같은 경우는 203조는 청구하면 안 되죠. 임차인은 203조 가지고 전주인, 세주인 다 쓸 수가 없어. 어제 몇 조만 가지고? 626조. 그럼 5번이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또 새로운 주인한테 공격하면 안 되지. 누구한테? 전주인. 쓰는 용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뭐 더. 어? 주인법? 주인법은 규정이 없으니까 이거 갖다 쓰면 되지. 주택 임대차는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 규정 갖다 붙였으면 되지. 응? 시험이 절대 안 나와 그거. 특별법에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 임대차 규정을 갖다 쓰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쓸데없는 걱정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없는 거 가지고 자꾸 거기다 초점 두면 어떻게 돼요? 있는 게 너무 쪼그라들잖아. 아, 내 수중에 돈이 내가 월 30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300만 범위 내에서 얘기해야 되지. 없는 거 가지고 써봐야 초라해지잖아요. 친구는 뭐 에?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한 것이 신랑 잘 만나가지고 이상한 데 살면서 그냥 펑펑 쓴다. 그거 비교하면 내가 부러우면 지는 거 아니에요. 시험이라는 건 또 내가 범위 내에서 쓰는 거야. 시험이 어렵게 나왔으면 좋겠어? 쉽게 나왔으면 좋겠어? 아니, 어렵게 나와야 돼. 쉽게 나오면 좋지. 근데 어렵게 나와도 쫄지 말고 그러면 전략을 세우라 그랬잖아. 이거 간단해.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자꾸 딴 생각하지 말고 시험이 그냥 보통 수준이다 생각하면 학개론 10개 절대 읽지 말어. 민법도 절대 10문제 뭐 하지 말고 읽지 말고 그냥 던져버려. 그 몇 개 가지고 승부하는 거야. 30개. 그러면 학개론 30개, 민법 30개면 정신이 그래도 괜찮아. 근데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15개 몇 개 가지고 25개 승부를 걸라고. 그리고 끝까지 읽는 거야. 그럼 시간이 남을 거야. 그때 가서 문제 한번 보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 답이 또 맞힐 수도 있고 시간 없으면 한 줄로 긋고 그럼 또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험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수험생들은 그게 없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1번부터 그냥 읽다가 한
65번에서 70번 정도 되면 시간 없고 뒷부분은 그냥 읽지도 못하고 긋고 매일 이렇게 허둥지둥 시험을 봐요. 그래서 합격하면 다행인데 혹시 해놓고 나서 나중에 한 문제 모자라거나 두 문제 모자랐을 때 뒤에 아는 답이 있으면 후회스럽잖아. 끝까지 읽어보고 했더라면 뭐예요? 여한은 없잖아. 그래서 자꾸 전략을 세우라는 얘기야. 아, 더 힘들어요. 죽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힘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20개 던지고 20개 던지고 몇 개 가지고 20개 가지고 집중해서 읽으라고. 그리고 나중에 40개는 뭐 해버려? 한 줄로 거버려. 그럼 승산이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냥 되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 전략을 세워. 야, 이거 몇 개를 그냥 던지고 시험 볼 건지, 그걸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걸 연습을 해보라는 얘기야. 됐어요? 그래서 몇 조하고 몇 조하고, 이건 계약관계가 아닐 때. 그러니까 회복자가 점유자한테 점유를 내놓으라고 할 때 시작되는 게 203조 필요입비고, 이건 무슨 관계니까? 임차인이 계약관계 조문은 이거 쓰란 얘기야. 그래서 계약관계가 있을 때는 몇 조는 건드리면 안 되고 계약관계 조문을 가지고 쓴다. 이게 만약에 전세권이면 310조가 있을 거예요. 310조 유익비. 그럼 전세권자도 이거 쓰면 안 되지. 전세권 관련된 비용상한 청구 가지고 놀면 된다. 그런 얘기야. 자, 됐고요. 다음에 이제 몇 번 가죠? 93번. 응? 93번 가등기 담보. 자, 93번에 2번 틀렸어요. 나름대로 평가한 금액도 청산기간 효력이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지같이 평가해도 용서받을 수는 있죠. 그러나 채무자 등 일부 누락하면 용서 못 받아요. 그게 판례 태도야. 그지같이 평가해도 청산기간은 진행하지만 채무자 등 일부 누락, 청산기간 진행하지 않는다. 3번. 모든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그게 틀렸죠. 누구는 공제하지만 누구? 선순위는 포함시키지만 누구는? 후순위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자, 목적 부동산, 담보 들어온 부동산이 있죠? 네? 자, 빼기. 자, 여기에 채무자 등이 있고, 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순위가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있고, 가등기 들어온 누가 있다? 후순위. 이렇게 4명이 존재할 수도 있죠. 가등기 본등기 하더라도 이건 안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앞에 두 사람이 청팀. 무슨 팀? 같은 팀. 자, 청산금 받을 자 100팀. 무슨 팀? 청산금 받고 사라질 사람들이 이쪽에. 무슨 팀? 100팀. 그럼 청산금은 목적 부동산 평가. 에? 얘가 그지같이 평가해도 청산기간 진행하겠죠. 빼기 청팀 하면 뭐가 나온다? 응? 청산금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청산금 받을 자, 받고 나갈 자 있죠. 받고 나갈 자, 받을 자한테 통지하는 거예요. 100팀한테. 그럼 청산금 평가할 때 고려할 사람은 누구지? 선순위를 고려하는 거지 후순위는 고려할 필요가 없죠. 받을 자에는 누구는 포함되는 게 아니고 후순위는 포함되겠죠. 그러면 받을 자, 채무자 등도 있고 누구도 있다. 후순위. 그래서 모든 채권액이 아니죠. 그래서 선은 포함시키지만 누구는? 후는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그 다음 94번은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
네 사람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몇 번은? 94번은 자, 갑은 을로부터 자, 돈을 빌면서 무엇을 정했어요? 여기 이게 을이 누가 되는 거예요? 갑이 있고 을이. 자금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했고 다시 병한테 돈 빌리면서 가등기 설정했고 다시 또 정한테 돈 빌리고 또 근저당권 설정했다 뭐 그런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럼 네 사람이 다 들어가 있죠. 몇 사람? 네 사람. 그러면 1번은 선순위죠. 네? 1번 있죠. 병이 뭐예요? 병이 누구지? 가등기가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이 근저당권은 선순위는 소멸해요? 소멸하지 않아요? 그럼 안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아까 청산금 계산할 때 다 뺐잖아, 지금. 누구하고 누구? 선순위 플러스 가등기. 그러니까 1번은 뭐 한다? 안고 가는 거죠. 맞는 지문이고. 두 번째, 을. 선순위 권리자죠? 자신의 근저당권에서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병은 가등기는 뭐로 바뀌어요? 저당권으로 바뀌어요. 그럼 얘가 배당받고 그 다음 두 번째 배당받는다. 그런 얘기야. 세 번째, 정은 후순위죠. 후순위도 자신의 변제기 도래 전 청산기간 내에서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조문에 있죠. 보세요. 가등기에서 무슨 등기 가는 거예요? 본등기. 과거는 청산 없이 그대로 그냥 통째로 먹었죠. 그래서 옛날에 이 앞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붙은 사람들. 이렇게 사자 붙은 사람들. 그래서 고리대금업자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 때는 정상적으로 벌어서는 큰 돈 벌지 못할 거예요. 보통 남의 아픔을 이용해서 엄청 이익을 취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경매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무 관계 없어요. 경매는 법이 허용한 거, 허용하지 않은 거예요. 경매 통해서 물론 그 사람도 아픔이 있겠지만 난 법적 절차에 따라 산 거니까 그건 뭘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은 공부를 해야지 뭘 번다. 젊은 세대들이 요즘 공부해서 돈 벌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그냥 중개업자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오는 손님, 가는 손님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인터넷 세계에다 나를 알리고 그걸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중간에 이제 무슨 기간이 있어요? 청산기간, 청산금, 평가액,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 그러면 이 100팀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100팀이 후순위 권리자 여기 위치해 있고, 에? 채무자 등은 여기 본등기할 때 여기에 딱 위치해 있는 거예요. 100팀.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 배당 못 받고 죽을 바에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배당 돈이 넉넉히 평가됐으면 여기 나가서 청산금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급. 받고 가면 되잖아요. 돈이 없어. 청산금이 거의 없어. 그럼 못 받고 죽을 바에 뭐 하면 돼? 신경이 너 죽고 뭐야? 나 죽죠. 아니 어차피 못 받고 죽을 바에 경매 치는 거예요. 이 경매될 확률이 99.99%. 몇 프로?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권자는 자신이 경매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 둘 중 하나를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해놓고 여기다 명칭 잡은 것은 귀속정산. 무슨 정산? 이건 처분정산. 이렇게 자꾸 이 제목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예요. 자신 내용 별거 없어요. 근데 자꾸 포장한 거예요. 그러면 후손이 권리자, 자신의 뭐 도래 전이라도,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그래서 혹시
가담법 문제 풀잖아요. 두 문제 안 내, 꼭 한 문제거든. 응? 모르겠어. 그러면 선이 있거나 후가 있으면 둘 중 하나 찍어. 비밀이야. 뭐라고? 모르겠어. 뭐 어차피 뭐로 찍는 거 아니야. 그럼 대충 그냥 무슨 선이 들어가 있거나 뭐가 들어가 있으면 후 들어가 있으면 보통 정답이 거기 있더라. 꼭 맞는 건 아니야. 모를 때 찍는 거야. 나중에 항의할까 봐 겁나. 붙으면 입 딱 닥쳐. 떨어지면 네 탓이 이렇게 나온다고. 원래 그런 거야. 근데 잘못된 건 내 탓이 아니잖아. 내가 잘못한 게 누군가 있어야지 그게 자기 위안되잖아. 괜찮아요. 그래서 후. 자, 거기 94번은 정답이 몇 번이다? 3번. 그래서 이런 절차가 있다는 거. 뭐 네 번째는 병이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선순위가 경매 치면 또 저당권으로 바뀌어가지고 우선 변제 받고 끝이야. 본등기 못 한다는 얘기고. 다섯 번째는 병은 경매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가등기, 청산, 본등기 하든지 스스로 뭐 하든지 경매하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95번은 정답이 2번. 가등기 담보권 경매 시 저당권으로 가는 거니까 무슨 변제가 있으니까 우선 변제가 있으니까 무슨 대의도 있는 거요. 물상 대의성도 있겠죠. 자, 96번. 96번은 정답이 3번. 그지같이 평가에도 청산기간 뭐 한다? 진행한다라고 돼 있죠. 단 아까 채무자 등 일부 뭐 하면 누락하면 청산기간은 진행하지 않아요. 네, 진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담법 들어가서 그지같이 평가해도 청산기간 진행하죠. 그지 같다는 얘기는 청산금이 없다는 얘기지. 그럼 청산기간 내에서 누가? 후순위가 네 죽고 나 죽자 경매 칠 거예요. 그죠? 혹시 이게 통과되더라도 채무자 등이 등기 서류 안 줄 거야. 자꾸 방해한단 말이에요. 자, 됐고요. 다음은 이제 97번 갑니다. 97번은 정답이 1번. 없음. 자, 가담법 출발은 소비대차에서 출발한다고 아까 얘기했었지. 가담법 소비대차에서 출발해서 채권자가 폭리를 취해야 돼. 뭘 취한다고? 그러면 담보로 들어온 부동산이 있죠. 부동산 가격이 빌린 차용액 플러스 이자보다도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채권자들은 부동산 가치가 커야지 돈 빌려주죠. 그 다음에 등기 뭐다? 등록됐을 때 이 법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기억지문은 폭리가 아니란 얘기죠. 담보 부동산 예약 당시 시가가 피담보채 뭐 하지 않는다. 그럼 폭리가 아니니까 이 법을 뭐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니은디거 리을미음은 전부 다 소비대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는? 니은 물품대금, 디귿 공사대금, 매매잔대금, 토지매매대금 전부 다 무슨 대차가 아니다. 좋다. 그러면 가담법 들어가면 소비대차, 폭리, 등기 요거 하고 그래 아까 뭐 있었어요? 거지같이 뭐해도 평가에도 진행은 하겠지만 일부 누락하면 끝. 모를 때는 선후 둘 중 하나 찍는다. 다음 이제 98번입니다. 명의신탁이죠. 무슨 신탁? 명의신탁은 종류가 두 가지죠. 유효한 경우도 있고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도 있죠. 그럼 주로 유효를 낼까 무효를 낼까? 유효? 무효 내겠지. 뭐 유효는 관여할 게 없잖아. 모일 때.
중개업자는 무효일 때 어떻게 할 건지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유효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명의신탁이 언제 유효할까? 법률혼. 부부지간의 명의신탁은 탈세 목적이 없던 뭐하다? 유효. 사실로는 그건 무효야. 그럼 이제 98번에 친구 을사에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을이 매수로 병소 X토지를 매입하고 을명의로 등기 쳤죠? 계약형이 되겠네요. 무슨요? 갑을 무슨 신탁을 하고요. 을이 가서 매매했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병이 등기가 일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이때 병이 뭐라면 선이. 그러면 매매를 통해서 물건 변동이 생기죠. 이 등기는 유효 등기가 되죠. 무슨 등기? 선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 1번 지문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른다. 명의신탁은 유효, 무효? 무효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지문 X. 틀렸고. 자, 그런데 병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을의 등기는 뭐예요? 네? 알고 있었잖아요. 이게 악이면 이 등기는 뭐다? 무효 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건 맞는 지문. 세 번째 지문, 이의 경우 X토지 소유자는 누구다? 병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번째 지문, 명의신탁 사실을 병이 몰랐다. 등기는 유효하다. 맞죠? 네. 다섯 번째, 을 토지를 정이 샀다는 얘기죠. 네. 자, 뭐 묻지 않는다. 자, 이게 유효 등기면 오케이, 오케이. 선악 묻지 않고 가겠죠. 네. 이게 물할지라도 법주문에서는 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부어봤죠. 네. 수탁자 등기가 무효 등기라 할지라도 법주문에서는 제3자는 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인정하거든요. 48번은 무슨 형? 계약형 명의신탁. 그러니까 이건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왜? 중개사법에 명의신탁 문제가 나오잖아요. 어차피 거기서도 필요한 거니까 해야 될 거예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거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정이상권도 중개사법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계약금, 해약금 해제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에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연결하면 자꾸 여기도 맞추고 저기도 맞추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9번은 이제 정답은 5번. 몇 번이요? 99번, 5번이 문장으로 표현한 계약형 명의신탁이죠.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에서 뭐가 되고 매수인 되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명의신탁 수탁된 사실을 모르고 양도했죠. 네? 수탁자 물건 변동은 뭐다? 네? 무효가 아니고 뭐예요? 지금 유효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형 명의신탁 이야기예요. 자, 끝에 있는 거 100번 문제는 이제 중간 생략형이에요. 무슨요? A가 X 부동산을 B가 매수했다. A 소유 부동산을 누가? B가 매매했다. 등기 과정 중 A의 양해를 받고 B, C 간에 무슨 신탁? 네, 명의신탁. 그죠? 약정에 따라 등기 쳤다는 얘기죠. 무슨 변동이 일어났다? 물건 변동. 등기가 여기서 수탁자로 갔다는 얘기예요. 각 효력을 결정해 보세요. 명의신탁은 무효. 매매는 네, 이게 유효죠. 이게 유효가 돼야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물건 변동은 무효죠. 그럼 소유자는 누구예요?
A가 소유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번. A는 C에게 등기 말소를 뭐 할 수 있다. 무효니까 1번은 맞죠. 2번. B는 A에게 이 계약이 뭐 한 거니까? 유효한 거니까 유효를 전제로 등기 요구할 수 있겠죠. 2번도 뭐요? 맞는 지문. 근데 이 A가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아니 지가 등기 이렇게 했는데 또 저 갔더니만 또 등기 달면 귀찮잖아. 안 움직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5번처럼 할 수밖에 없잖아. 어떻게? 갔다가 갔다 오야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A, B 간의 계약은 무효다? 틀렸죠? 3번은 틀렸네? 계약 자체는 뭐하다? 유효. 네, 그래서 무슨요? 중간 생략형. 그래서 무효인 명의신탁을 전제로 해서 중생형 명의신탁과 무슨요? 계약형 명의신탁을 기억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또 백선 또 다 한 거야. 시간만 잘 지나죠?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기준되는 유학집이 있으면 문제 놓고 정답이 어디 있는지만 계속 확인하세요. 자꾸 뭘 들어서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확인만 하세요. 그럼 이해가 됐는지 아니면 뭐 한다? 그게 정답이에요. 쫄지 마시고 잘 하고 계시니까 쫄지 마시고 자기 방식대로 해나가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